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공식 배제해놓고 하루 만에 일부 품목 수출을 허가하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재 부품 업계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됐다면서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탈일본 움직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초면 탈일본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석 기자, 어제 일본 측에서 개정안 공포를 했잖아요. 근데 특정 상품에 대해서 품목 허가 제외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부터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을 특정했던 1차 때하고는 달리 어제 추가적인 품목 제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언제 어떤 품목이든 제한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극대화시켰고 이를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도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도체 업계는 이미 탈일본화 기조를 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이 추가 규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탈일본화를 계속 추진하면 일본도 자칫 수출길이 막힐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일본도 어떻게 보면 급소가 아닌 한번 찔러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역공을 맞을까라는 우려가 그런 분위기가 일본 내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당연히 저희도 중장기적으로는 국산화와 국내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는 계기를 오히려 일본 쪽에서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확대 안 된 건 다행이지만 확대되나 안 되나 의미는 같고 결과는 같을 거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잠깐 나온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공포는 해놓고 정작 그 규제 목록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그러면 그냥 찔러보는 건가? 혹은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을 더 키우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언론들도 굉장히 불확실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의 수출 규제 품목 중에 하나를 수출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업계에서는 한 일본 기업이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에 에칭가스를 수출하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일본 움직임이 좀 거세지고 국제적으로도 이런 명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이 허가를 들고 나왔지만 업계에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절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업계에서는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탈일본 기조를 더 확고하게 추진해서 탈일본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인데요. 그러면 우리 국산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쯤부터 가능할까요? 물론 어떤 소재, 어떤 부품이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취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섰던 3가지 품목은요, 국산화 업체들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이나 내년 2월이면 국산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의 자료인데요. 불화수소는 액체와 기체 두 종류로 나뉘는데, 액체는 국내 소재 기업인 솔브레인이 중국에서 원재료인 무수불산을 들여와서 정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예. 기체는 SK 머티리얼즈나 액체 불화수소를 국내 정제회사가 기체로 만드는 식으로 국산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의존도가 92%에 달해서 걱정됐던 포토레지스트도 외국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국내에서도 4개 기업 정도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4개 업체가 국산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는 국내 제품의 테스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일부 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은 한 3에서 4개월 정도, 그리고 3가지 수출 규제 품목은 이르면 내년 2월이면 모두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정부에서 약속한 것처럼 공장을 확장할 때 하가나 불법을 지원을 해준다면 아마 우리들이 이제 전문가들을 봤을 때는 내년 한 2월 정도는 어느 정도 위기를 좀 극복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현재 수출 규제 품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3, 4개월에서 길면 한 6개월 안에는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산업 자체에서 국산화라는 이슈가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다른 업체들도 이런 국산화에 좀 속도를 더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또 어떤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피롭틱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요. 이 파인 메탈 마스크의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파인 메탈 마스크는 스마트폰의 OLED 패널의 핵심 부품인데 일본산에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2년도 전에 파인 메탈 마스크를 개발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양산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 이 양산에 들어가지 못한 건 이미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이 일본산에 맞춰져 있고 시장에 새로운 부품이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또 이 양산 설비를 갖추는데 이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데 중소기업 혼자서 이거를 감당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정부가 최근에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소재 부품의 국산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규제된 EUV 포토레지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국내 기업 중에 동진 세미캠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적용하기까지 추가로 평가 설비를 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만 1,500억에서 한 2,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재나 부품들을 국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나 기술이 어느 정도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이제 초기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나와야만 그걸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저희 같은 공급업체 개념에서도 이게 채산성이 안 나와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소재 부품 업체들은 이런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가 설비 아니면 테스트 베드를 지원해서 리스크를 좀 부담해 준다면 좀 국산화를 더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장석 기자가 방금 나열해준 기업들이 정말 국산화에 성공을 한다면 이제 굳이 일본에서 수입을 해올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일본 기업들은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한번 일본산 재료를 한국산으로 바꾸게 되면 반도체 핵심 공정을 바꾸면서 다시는 일본산을 쓸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산 소재가 고정되면 그 재료를 기준으로 공정을 쌓아 올리게 되는 방식인데요. 다시 일본산을 쓰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일본 제품을 적게 쓰지 않겠는가, 그죠? 근데 그 일본 회사들이 대부분의 한 80%를 한국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본의 제품 매출은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되면 일본 기업에 영향을 주게 된다.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 부메랑이 돌아간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일본의 한 반도체 전문 매체는요, 칼럼에서 일본 정부의 압박이 일본 기업에게도 큰 피해를 입힌다. 또 결국에 일본 정부가 자기 무덤을 파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한국 산업계가 하나둘씩 해법을 찾아가면서 일본의 역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장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